왜 이 시점에 김어준 씨는 김민석 전 총리를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을까? 이 물음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김어준 씨의 결별 선언이냐 아니면은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한 강한 경고냐 해석이 분분한데요. 먼저 어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김민석 전 총리와 김어준 씨의 방송 모습부터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당으로 복귀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4개월 만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꼭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기로 아끼는 사람들도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이낙연 케이스를 되돌아보면서 총선도 대승했고 당대표였는데 그래서 차기는 굳어지는 줄 알았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크게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실패 사례도 있지 않느냐. 지금 꼭 나서야 하느냐 이런 우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인은 그때그때의 과제에 복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기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자기의 뭘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도 어제 이 방송 나가고 바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종찬 소장님, 방금 보셨다시피 김민석 전 총리 면전에서 김어준 씨가 이낙연 전 총리의 실패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요. 저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김어준 방송인은 지금 발을 빼고 있다.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발을 빼고 있다? 발을 빼고 있다. 원래는 이제 이른바 멸칭 안 씁니다. 우리 품격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원래 문조 땡땡땡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털은 빠지는 겁니다. 왜 빠지느냐. 이게 김어준 방송에 많이 출연해 본 사람이라 알아요. 지금 스텝이 꼬였어. 왜냐하면 그렇죠. 김민석을 좀 돕고 싶은데 이게 표가 나면 또 이 딴지 멤버들한테 또 이게 엄청난 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저거 신경 쓰다가 갑자기 나온 게 이낙연 사례인 것 같아요. 꼬였어. 근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이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김어준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태클을 많이 겁니다. 예. 말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말을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50분이나 출연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은 이낙연 사례를 꼬집었는데 자칫 이낙연 사례에 대해서 어불성설이다. 이게 뭐냐면 이율배반이죠. 오히려 이낙연 사례가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본인도 판이 바뀐 줄 아는 거예요. 김어준도 본인도 판이 바뀐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에게 해명의 기회를 잔뜩 주고 있다. 다만 아직 딴지 멤버들의 이 상황을 신경 써야 되니까 의식할 뿐 스텝이 꼬였다. 네, 그러니까요. 어제 일부는 편을 들어주면서도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어제 눈길을 끈 장면 중 하나는 바로 김어준 씨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김 전 총리의 계엄 표결 불참 논란 불씨를 없애는데 굉장히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계엄 표결 당일에 김 전 총리가 국회로 향하는 CCTV 화면을 공개한 건데요. 이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지금 막 눌렀다고. 저 계엄한다는 전화를 박선원 의원이 했는데 전화 받고 안 왔다. 일부러 자는 척했다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군요. 저희가 사실은 CCTV를 구했어요. 보시죠. 저거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있죠? 저렇게 시민들이 저렇게 어수선한 사이에 옆에서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고 뛰어가시는데. 정우상 의원님, 그 김민석 전 총리에게 개엄날 뭐 했어? 이 질문은 전당대회 끝까지 갈 수 있는 논란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김어준 씨가 해결을 좀 해줬습니다. 예, 저 CCTV 영상을 이제 그 김어준 씨가 자신이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본인이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이제 국회에서 갖고 있는 거를 제공을 해준 것 같은데 어제는 사실 이낙연 총리의 실패 사례를 언급한 것보다는
김어준 방송이 김민석 총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정청래 후보 쪽에서 제일 공격을 받고 있는 계엄 당일날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알리바이를 완전히 제공해 주면서 예. 김민석 후보 측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해명할 수 있는 알리바이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김어준 씨와 김어준 씨 방송이 정청래 전 대표의 편이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투자로 따지면은 어느 한 종목에 그냥 모든 걸 다 투자한 소위 몰빵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의 해칭 투자를 하면서 위험성을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지키면서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해칭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어제 김민석 전 총리에게 저런 알리바이의 기회를 준 방송이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정우상 의원도 앞서서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만 문종영 대변인님, 저 국회 방호과에서 저 CCTV를 보통 잘 안 주잖아요. 저희도 기자여서 뭐 사건 터지면 저 CCTV를 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안 주거든요. 저거를 김어준 씨는 대체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인데 네, 감사합니다. CCTV 저 영상을 TV조선에도 못 구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 일개 유튜버죠. 어떻게 보면 미디어 비즈니스맨이라고 볼 수 있는 저 김어준 씨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영상을 구한 것인지 저는 그 확보 과정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영상에서 보다시피 전 총리, 얼마 전까지 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의원조차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구한 것이지? 혼잣말을 하는 영상을 저희가 방금 봤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김어준 씨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권, 특히 정치권의 이면에 많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영상을 보면서 김민석 이제 전당대회를 뛰는 입장에서 김민석 후보에게는 사실 우호적인 그런 어떤 영상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무엇보다도 김민석 의원이 이제 뭐 통합, 화합 이런 거를 외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큰 정치인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질문들이 저는 있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의 이 뉴스공장이 앞으로 너무 뭐 정청래만을 대변하는 그런 프로가 아니라 사실 민주당 내에서 김민석 후보가 뭐 당대표 후보가 될 것이라는 어떤 그 예측이 좀 유력한데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 실리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라도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에 되고 난다면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플랫폼의 가치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뭐 삼전닉스라 그런 듯이 삼성전자에도 투자하고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미 정치적 구도가 김민석 후보 위주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대통령의 픽이라고 불리는 후보이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칭을 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해명회장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짧게 한번 보태면 이게 이제 이전에 김어준 방송을 많이 나가보면 아는데 사실은 그날에 이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나왔을 때 공소취소를 해서 그걸 뭐 우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든 콘티가 짜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그동안 안 나오다가 이 방송 안 나오다가 이 겸공에 나오잖아요.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섭외가 된 거고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고 계획이 짜여진 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화해하겠다. 파리로 가서 방부르디 구르망. 거기서 이미 메시지가 던져진 겁니다. 이제 요리하면서 제 스스로를 제가 잘 요리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요? 대통령님, 저 화해합니다. 이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앞을 내다본 김어준 씨의 투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김민석 전 총리 이 장면을 지켜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어준 씨가 김민석 전 총리에게 한 50분 정도 할애를 한 거고 영상도 저 겸손이 힘들다 해서 준비해서 틀어줬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김어준 씨의 어떤 판단이 좀 흔들리나? 이제 김민석 대세로 가나? 낙검수에서 할 때는 그 유명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쫄지 마. 뭐 이거잖아요. 지금 보면 쫄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등치도 커지고 먹고 살릴 식구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쪼는구나. 그냥
안녕 정청래 미안해 정청래 나는 이제 빠질게 미안해 이거예요. 김어준 씨가 이제 정청래 대표 편을 들지 않을 것 같고 이번 전당대회 때는 다른 일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프랑스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빵집. 평론가들의 의견이 조금 하나로 모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희 평론가님, 뭐 김민석 대세 속에서 나온 행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종의 저는 이제 중립 선언이라고 봐요. 중립 선언. 예, 이제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중립으로 좀 돌아서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뭐 그 이유는 뭐 김종혁 전 최고가 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실질, 예. 지금의 실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IMF 이후에요. 경찰이 조직폭력배나 강력범들을 다루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IMF 때 경매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폭이나 강력범들이 그 건물을 그 경매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경찰들이 가면 배부터 걷어 올리면서 이렇게 대들었던 사람들이 예. 그 이후에는 지킬 것이 있으니까 경찰 말을 상당히 잘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김어준 씨가 이제 지킬 것이 좀 많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